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열어젖히며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열쇠가 된 5G.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5G가 왜 필요하지?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최정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5G는 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본격적인 융합이다. 스마트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흐름이다. 스마트 팩토리의 기관차. 5G는 산업 융합이다. 초고속 연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 산업이다. 5G는 3초입니다. 왜 3초인가요? 5G는 초고속, 초저재현, 초연결이기 때문에 3초입니다. 5G는 우리의 미래다. 세계의 화두 5G.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부터 5G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5G 준비 과정부터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 네. 5G 포럼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5G 포럼은 5G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정부랑 민간이 2011년에 모여서요.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2013년에 만들어지는 민관 협력 5G 프로모션 싱크탱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G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이동통신의 패스트 팔로우였다면 5G 시대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5G 포럼은 활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국제 활동이 있고 국내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5G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5G 프로모션 기관으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단체가 12군데가 있고요. 1년에 다 함께 2번씩 모여가지고 5G 세계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정책, 주파수, 그다음에 표준화, R&D, 실증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요. 핵심은 5G 프로모션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 일단 국제 활동이 되겠고요. 국내 활동은 현재 5G와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을 지원을 하고 5G 실증 사업을 지원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그 B2B인 거죠. 그러니까 5G와 타산업 융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5G 플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저희는 5G와 5G 플러스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5G 플러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5G는 기술 표준이 이미 1단계가 나왔고요. 2단계 기술 표준이 산업적인 기술 표준인데 내년 3월 정도에 나오고 계속해서 이동통신 기술들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5G 기술들도 계속 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G 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장이라는 게 B2C도 있고 커스터머, B2B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4세대랑 5세대의 커다란 차이점이라 그러면 일반 통신 시장에다가 산업적인 융합 시장이 그만큼 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B2B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가 기술 진화를 하게 되게 되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적 요건을 다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가치 창출이 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5G 플러스는 정부가 올 4월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5G 플러스라는 것은 가치 창출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개 핵심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안건은 5G 플러스 전략입니다. 어젯밤에 5G 서비스가 전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5G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5G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분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같이 창출을 할 5개 서비스요. 그게 AR, VR,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5개의 핵심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26년까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10개 기술 개발을 할 거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의 5G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5G 포럼에서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5G 관련 업무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5G 포럼의 가장 핵심 사업은 5G와 5G 플러스에 대한 보급과 혁신이고요.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7개 위원회와 4개의 워킹 그룹, 2개의 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술위원회, 그 다음에 생태계위원회, 주파수, 그리고 서비스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융합,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그 전체 지출의 3분의 1이 공공 분야예요.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의 5G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그 공공융합위원회라는 게 하나 저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전략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5G 현재 실증 사업들, 5G 플러스 실증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끝으로 5G와 타 부처, 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ICT 쪽이 타 산업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타 산업 역시 ICT를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일단 만나서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5G의 그 성공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산업과 ICT 산업과 타 산업의 협력을 리드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5G 포럼의 하나의 역할이 그런 두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협력 채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저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그렇다면 5가지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직은 첨단 도시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뿐인 스마트 시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주대학교를 찾았다.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또 이것도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유비퀴터스라는 게 2000년대 초 하면서 저희가 UCT라는 사업들도 있었고 계속 어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기술들로 도시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기존 도시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얻는 이러한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 시티고 또 10년 후에는 또 다른 이름의 어떤 도시들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이제 지구로 한정해서 봤을 때 유비쿼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TV 광고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비가 오늘 같이 막 오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뭐 추위에 떨고 있는데 뭐 핸드폰으로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강아지를 말려주는 이러한 동영상도 광고도 있었고요. 어떤 단순하게 어떤 기기들의 연결, 기술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은 많이 머처가 이제 성숙화가 됐으니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뭔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산과 세종시를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전체 사업 금액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투자가 될 거고, 세종시는 한 7천억 원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이제 에코 델타 시티라고 김해공항 옆에가 주가 돼서 시행을 하고 보고, 이제 세종시는 이제 5-1지구라고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 게 시작이 됐고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5G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자체는 이제 애트리, KT와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이 돼서 실제 대전과 대구에서 약간의 어떤 스트릿, 그 거리를 하나를 이제 5G 기술을 넣어서 하겠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데 스마트 뭐 통신도 되고 CCTV를 달아서 예를 들어 건널목을 건널 때 이제 뭐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를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조심하세요라는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드론 같은 것들을 5G 통신을 이용을 해서 계속 드론들이 어떠한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애트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CCTV와 달리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 설치가 쉬운 5G 무선 CCTV는 초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CCTV 단말기 내에 장착된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으로 무단 횡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느린 보행, 그리고 도로에서 일어난 위험 상황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주변 장치를 통해 바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실시간 제보한 불법 주정차나 포트홀, 도로 위 장애물 같은 정보뿐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정보 등도 5G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도시관리자는 이 플랫폼에서 지능적으로 분석 처리된 정보를 활용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도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시민들이 제보한 포트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5G 드론을 현장에 보내게 된다. 4K급 이상의 대용량 영상 전송이 가능한 이 드론으로 포트홀의 규모 및 주변 도로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도로 상황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로 보수 작업이나 교통 상황 등의 정보는 5G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은 도로가 혼잡할 때에도 주변 주차장 정보와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또는 공유 자전거 정보 등을 전달받아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특히 공유 자전거와 같은 이동 물체에 대해서는 LPWA 표준을 기반으로 한 IoT 초연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관리 또한 지원할 수 있다. 결국 시민들의 편의뿐 아니라 도시관리자의 시설물 관리까지 동시에 가능해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5G 포럼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5G라는 유무선 기술을 이러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어떻게 융화를 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전체로 다양한 지자체들에서 개별적인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수원에 있다가 뭐 인천으로 운전을 하고 가면 제가 받는 서비스들이 연결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도시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기술들이 서로 표준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표준화, 통신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여러 가지 표준화 이슈들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중 하나인 부산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청을 찾았다. 이 부산이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 시티 구축의 대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스마트 시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예, 스마트 시티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보다 윤택하고 고효율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부산시의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세종시와 저희 시가 작년에 국가 시범 도시로 이렇게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강서 지역의 낙동강 주류와 평강천이 만나는 새물머리 지역이라고 해서 세 가지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수변공원의 또는 수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물을 이용한 수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또는 그 지식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부산이 얼마 전에 그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었는데 예. 일반인들은 블록체인이 뭔지 좀 아직도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블록체인이 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7월 24일 날 저희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심의 한 7분의 1 정도의 그 지역이 이제 됐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을 모르지만 인터넷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몰라도 누구나 블록체인 기술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는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중앙 집중화된 은행가 또는 정부와 같은 게 없고, 개인 간 또는 기관 간의 직거래를 할 수 때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블록체인의 그 특성상 이 해킹이라든지 또 위조나 변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 스마트 시티에서 작용되는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 생각되고, 다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위조나 변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사실은 가끔 잊혀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법상. 근데 그와 완전히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실증이 되고 성공을 한다면 이런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강서구 쪽에 이제 그 지금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향후 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기본 컨셉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여기 대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실행 작업에 대한 검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각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실행 계획이 나올 거고, 아마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도시 기반 조성 공사를 들어가서 2021년이면 아마 첫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 스마트 시티로서 첫 발을 내디딜 부산. 그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도 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건설 중인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를 오늘 부산에서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 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상상 속의 미래도시가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던 스마트 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이 부산의 스마트 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 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5시간 등 1년에 124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성공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께서 또 세종 시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델타루다. 델타루는 어떤 곳인가요? 예, 델타루는 그 직원들의 그 공모를 통해서 이 명명을 했습니다. 델타라는 그 사업 명칭에서 델타를 따왔고, 루는 우리 한자어의 전망대, 그렇게 해서 이 델타루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모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부분은 그 나무 그를 형상화되어 있고요. 밑부분은 철새 둥지 이렇게 해서 약간 둥근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희들이 그 세 가지 개발 컨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수변 생태 도시 하나의 그 컨셉과 즐거움 있는 그 새물머리변의 국제 친수 문화 도시, 그리고 부산의 어떤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국제 물류 도시, 이 세 가지 개발 컨셉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이 에코델타 현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기본적인 개발, 아까 말씀드린 컨셉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기능이 또 이제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그 캐고도 수자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물관리 특화 기술, 예,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구현되는 기술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미래 어떤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저희들이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 전망대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런 도시로 발전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언제라도 오시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시티를 꿈꾸고 있는 부산의 구체적인 도시 계획은 어떻게 될까?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정비를 딱 해놨는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저 밑에 명지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끝을 보시게 되면은 멀리 김해공항이 보입니다. 김해공항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이 우리 에코델타 신도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국가시범도시 안에서는 세 갈래의 강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강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공항까지 그 지역은 가장 첨단 주거단지, 아마 살기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걸어 다니고 하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주거단지가 될 것이고요. 부산이 그리는 스마트 시티 내 주거단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서부산 강서구 약 1,200만 제곱미터의 한국 최초의 친수형 수변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산. 자연 친화적인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조성된 지역답게 삼면의 강을 따라 만들어질 수변 공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숲풀로 도심 곳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또한 도시면 생태공원을 을숙도까지 길게 연결해 첨단 도시와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질 뿐 아니라 하천을 따라 도시 곳곳으로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코시티로 탄생할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은 굉장히 그 세계 첨단의 이제 상업단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서는 첨단 그 혁신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밑으로는 지식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부산의 남과 북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생활 중심축이 만나는 새물머리반을 바탕으로 조성될 이곳은 국제 비즈니스 존과 상업 업무 공간이 함께하는 세계 첨단 상업 단지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수상 레저와 문화까지 어우러질 이곳은 도시인의 생활에 안성맞춤으로 탄생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동쪽 부분이 되는데, 이 남동쪽 부분은 스마트 헬스 클러스터로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이제 건강 문제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여기에는 큰 대형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형 어떤 요양단지, 요양시설, 그리고 미래형 그 스마트 헬스 산업 클러스터, 이제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첨단 기술,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산은 오늘도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도시를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SF 영화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SF 영화는 이제 비주얼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과장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가 있고요. 겉에 사는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엄청나게 이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이동하는 모습은 그냥 같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해서 그래서 이제 교통체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유 자동차 아니면은 맞춤형 교통, 대중교통이 아니고 나한테 맞춰주는 교통,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도시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SF 같은 세계를 기대하셨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이 지금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에 입주를 한다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은 버스 운행 시간, 기차 이용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맞춤형 교통이 나오면 교통이 나에게 이제 맞춰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뭐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전한 곳에 살아야만 사람들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외진 지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뭐 편의, 그리고 뭐 건강, 뭐 의료 같은 혜택이죠. 이런 것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지역에 어떤 제한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나의 스케줄대로 도시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도시. 아마 부산 시범도시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내가 도시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도시가 나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헬스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실 텐데,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헬스케어를 받게 되는 건가요?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 이제 개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지런한 개인들의 몫이었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에 오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본인이 하는 운동량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운동하는 장소라든가 야외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기가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변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분들을 보다 더 잘,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가 모시려면은 이 도시가
바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서비스가 끊임없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생활 방식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요. 상당히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제 두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전을 꺼린다면은 결국은 그 길을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이 이제 개척해 줄 겁니다. 사실 뭐 실패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작은 실패 없이 큰 성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패 한 번 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사실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약간 작은 실패로 우리가 쌓이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산이 열어갈 미래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먼 미래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이다. 스마트 시티 체험관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 체험관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스마트해진 도시를 시민들이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스마트시티 체험관은 2015년에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됐던 26개의 그 서비스를 토대로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체험에 그 분위기가 좋았던 반응이 좋았던 11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미래의 도시를 체험해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빙랩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요. 시민들을 토대로 해서 도시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개 서비스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보시면 스마트 파킹도 있고요. 그 노약자 그 안전을 위한 그 스마트 와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교통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가로등,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 등등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교통, 재난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전시된 이곳. 사용자가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착용한 안심밴드가 GPS를 통해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의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능형 CCTV로 상황을 파악해 그 지역의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빠른 대처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곳은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고 하루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보통은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ITU 텔레콤 월드 때 본 그 체험관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해 한 5,5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걸 오픈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센터를 저희 체험관을 방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체험도 하신 다음에 반응들은 어떠신지요?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들이 많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서비스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조금 더 편리한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시티가 뭔지 아시나요? 예, 이제부터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서 먼저 똑똑한 도시. 똑똑한 도시죠. 똑똑한 도시면 이곳에서는 미리 신청을 할 경우 도슨트에게 전시물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오늘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이신가요? 예. 부산이 스마트 시티로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도를 하고 있는 부산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스마트 시티의 발전 과정을 또 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지능형 CCTV라는 그 CCTV예요. 지능형 CCTV가 여기 보이는 사각형 박스 보여요? 이 차량의 속도를 체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능형 CCTV는 도로의 이동 차량의 수를 카운팅할 뿐 아니라 각 차량의 속도를 체크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조합해 빠른 우회 도로를 안내할 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CTV가 2016년도에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태블릿 알아요? 네. 집에 태블릿 써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만나게 될 전시물은 또 무엇일까? 스마트폰에 조금 커지는 게 태블릿이죠. 그럼 태블릿에서 더 커지는 거는 이런 IoT 미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친구가 하고 싶다 그랬죠?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육량이랑 체지방의 결과가 나오는 인바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잡고. 양방향 정보 제공이 가능한 IoT 미러는 평소에는 거울로 사용하지만 터치할 경우 인바디와 심전도 측정 같은 헬스케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 TV 시청도 가능한 서비스다. 신발 신어도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 친구는요. 근육은 조절할 게 아주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자, VR 관광 서비스가 있어요. 부산에 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VR 카메라로 360도로 촬영을 한 부분이에요. 끼면 돼요. 자, 이렇게 끼면 돼요. 그렇지. 위를 봐도 되고 그 자리에 있는 느낌. 아이들에게 확실한 호응을 얻은 코스는 역시 VR 체험이었다. 갑니다. 이렇게. 신나고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VR 하는 거. 여기 봐봐요. 뭐가 제일 신기했는데? 도로에 턱이 VR에서. 없어요. 그죠? 여기 턱이 있나요? 여기 올라와 있는 턱이 있어요? 없죠? 차가 약간 인도랑 수술하는 거, 차도랑 자율주행차도 턱이 약간 있죠, 원래. 신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컴퓨터 언니, 있어, 없어? 모니터링 저기에서 도로가 보는 있잖아. 것도 그럼 재밌긴 인도가 있잖아. 했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 있지. 위치 조절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가로등의 위치를, 경보가 울렸던 가로등의 위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깜빡깜빡 신호를 주면서 이 가로등이 계속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세요. 깜빡깜빡 거리는 가로등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로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GPS를 휴대폰에 있거든요. GPS를 켜게 되면은 산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 그럴 경우에도 그 산속에 조난자가 생겨도 알아서 자동항법으로 거기까지 내려가서 구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차량의 크기. 스마트 파킹은 차량의 크기, 색상, 차량 번호를 인식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부산시 공용주차장 70여 군데에서 이제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엄마랑 같이 체험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러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밌었어요? 쓰는 거? 자동차?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스마트 시티 체험을 와보시니까? 저희는 좀 옛날 세대라서 이렇게 좀 생소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제 자라는 시기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체험을 신청하게 됐는데 애기도 너무 즐거워하고 저도 너무 수업이 너무 좋아서 뿌듯하네요. 데리고 온 게. 스마트 시티가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편해질까요? 아무래도 지금 주차 같은 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근데 스마트 시티가 되면 주차도 너무 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보는 것도 쉬워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 같은 것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건강 같은 것도 체크가 돼서 참 편리할 것 같고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종원 친구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정말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VR이 재밌었어요. 이런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로봇이 운전을 해주면 좋겠어요. 어머님 운전을 많이 못하시나요? 저도 좀 겁이 많아서 운전을 못하는데 그 자율주행 그 부분이 너무 지금 기대되고요. 얼른 상용화돼서 저도 그렇게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관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드님하고 와보시는데? 예, 그 뭐 책에서만 보던 좀 딱딱한 것에서 벗어나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꼭 미래라기보다는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느 그 아이템이 가장 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일단은 스쿨존 부분이 아이가 아마 있다 보니까 스쿨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안심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IoT 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화에서 보던 느낌인데 직접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 게 빨리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물 인터넷 IoT. 5G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사람의 도움 없이 기기와 기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전자동 시스템으로 도시 자체가 에너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걱정 제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실시되는 도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 상상 속의 미래 도시를 가장 먼저 실현할 꿈을 꾸며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시티 실현에 대한 부산의 자신감도 남다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세종시와 부산시가 선정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UCT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왔고 한 400개 정도 있는 모든 기관들을 그때부터 광케이블을 깔아서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계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런 인프라가 이미 많이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뭐 한국이 ICT 강국이듯이 부산도 ICT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 시티에 각종 여러 가지 테스트나 실증을 하기 위해서 한 400여 개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는 이런 기업이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으로 이제 센텀시티나 동삼처럼 이게 혁신 인프라, 혁신 집약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부산의 특성을 가지면서 이게 도시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범도시가 보시다시피 이거 완전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세종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와 연결도 있지만 여기는 아예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 미래의 기술과 서비스를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부산 시범도시는 그 많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이 안에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항도 있고 근처에 항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표준적인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부산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일대를 아우르며 탄생하게 될 부산의 스마트 시티는 구역에 최적화된 입지 덕분에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와 첨단 미래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가시범 스마트 시티가 들어갈 서부산에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국제산업물류도시까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산업과 경제의 요충지기도 하다. 최첨단이자 친환경적이고 문화적 감수성까지 충만한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 이 모두를 이루려는 부산의 꿈은
이제 더 이상의 꿈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완성돼 가고 있는 5G의 완전한 상용화와 기술적 발전. 그리고 여기에 각 분야별 서비스가 함께 융합되며 꿈은 현실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미래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